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5,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위험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그에 따른 강세 흐름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자, 일단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 그리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올라갔다는 부분들, 또 파월 의장이 이번에 잭슨 미팅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졌고, 또 주가를 강력하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만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다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G화학이 리콜 악재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LG화학을 쓸어 담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학습 효과라는 이야기인데, 많이 내려간 주식은 다시 올라온다.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계속 반복했었다. 떨어질 때 사면 돈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삼성에서는 240조 원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인원 증가,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신규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240조 원을 추가적으로 쏟아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240조 투자는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자, 240조 원에 대한 투자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자, 한 주의 중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래도 상승 흐름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사뭇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라면 소폭이라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개선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 다우지수가 0.09%, 나스닥이 0.5%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스닥은 15,000포인트라는 그런 새로운 고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15,01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상승 출발 이후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이에요. 상승 이후에 장중에 조금 더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장 마감 시점에서는 그냥 초반 시점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즉 올라간 게 전부다, 올라서 시작한 게 전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계속 강하게 진행이 됐지만 약간 그 탄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이제 재료의 어떤 부재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똑같은 재료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 주가에 반영됐는데 또 그 재료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일단 백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죠.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 소식이 계속해서 지금 기사의 일면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정식 승인이 되게 되면 이제 주사를 맞지 않았었던 사람들까지도 주사를 안 맞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식 승인이 나야지만이 우린 주사를 맞겠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 이제 정식 승인 났으니까 어서들 주사 맞으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핑계거리를 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부, 대학, 학교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사업장 쪽에서도 백신 접종의 의무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당장 주사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아마도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의무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면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해결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 정도만 되더라도 미국은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팬데믹 없어진다라면
코로나의 공식적인 어떤 종식 선언, 종식 선언 보기보다도 이제 뭐 위드 코로나를 미국이 확실하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여기서 지금 더 나아가가지고 뭐 올 가을부터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는 어떤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세계적인 추세는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보장을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주사를 맞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코로나 그 발병 환자 수가,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지금 15만 명입니다. 7일간 하루 평균 15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사람들이 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 즉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도 감염이 되긴 하지만 그 숫자는 매우 적다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백신을 맞기만 한다라면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발병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 테고 또 집단 면역이 이제 발동되게 된다라면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수면 아래로 아주 깊숙이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동안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나쁜 소식들 전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그 기업 규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징둥닷컴이 실적 호조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저렇게 뭐 자사주 매입을 하고 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랐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싸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업의 주가라는 것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받아주는 세력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급락 이후에는 반등이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등이 어떤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다시 이제 상승세로 가자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기대감이 또 생겨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캐시우드 있잖아요. 돈나무 언니. 이 사람이 징둥닷컴 주식을 사들였다. 자, 요것도 지금 뭐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라고 하는데, 나 이 돈나무 언니 잘 못 믿겠어요. 이게 코인에 투자한다 막 그랬다가 손해보고 팔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그렇게 잘 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징둥닷컴 주식을 사들였다. 이런 소식이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뭐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두고 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중국 쪽은 이제 이 시진핑의 연임만 지나가고 나면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느슨하게 다시 될 거예요. 그래서 연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언제 풀릴 것이냐, 언제 가닥을 잡을 것이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연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다. 네, 특이하게 뭐 더 강력한 이야기라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한 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극복이 될 그런 단계로 가고 있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등등의 어떤 이야기 또는 뭐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뭐 시장은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중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뭐 실제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신호, 즉 테이퍼링 언제부터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고, 또 테이퍼링을 당장 다음 달부터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적인 여유, 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거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 심리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고 또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음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라면
이렇게 그 신흥국 쪽에서의 자금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내일이죠, 내일. 내일은 이제 한국의 금통위가 열리면서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통해서 또 금리 인상이 된다면 미국 또는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를 부추길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상황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학습 효과에 베팅한 동학개미들.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잖아요. LG화학이 그동안 뭐 배터리사를 분리한다, 아니면 뭐 이런저런 악재가 있다, 뭐 등등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세,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이런 거는, 특히 대형주는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는구나. 이거는 무조건이다. 무조건이야. 노래 부르면서 매수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불러봤자 어차피 땡 아닐까요? 딩동댕 절대 못합니다. 가수가 아닌 이상 어떻게 딩동댕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동안 이제 뭔가 느낌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 쿵 떨어졌는데 그때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개인들은 팔았지만 주가는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악재 또 나왔는데 또 쿵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 상황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악재 속에서도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밀어 올려주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 어쨌든 주가는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 그런데 LG화학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상황이 달라요? 배터리 사업 부분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적인 악재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다라고 얘기될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엿먹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도 같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냥 떨어졌다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어떤 식의 그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게 되시면 상당히 피곤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 보시면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였던 것이 최근 2거래일 동안 무려 5천억 가까이 매도를 쳐버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학업종 쪽에서만 엄청나게 쏟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죠. 배터리주를 전부 다 던져버리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수급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급이 바뀌어 있다라면 악재에서 받아줄 만한 것이 개인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증권사에서도 지금 LG화학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리콜을 두고서 얘기하는데 화재의 원인이 쉐보레 볼트, GM 볼트죠. 이게 이제 화재가 나면서 이제 리콜을 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원인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리난 이유가 배터리에 집중됐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때문이 아니라면 시장에서는 이 악재가 해소되면서 괜찮아질 것이다. 근데 배터리 때문이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배터리 셀보다도 모듈 패키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간다라면 배터리 쪽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LG 배터리가 이제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잦은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도가 좀 많이 낮아진 것 아니냐. 또 리콜이야 이 새끼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커지지 않았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악재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수급도 같이 나빠졌다. 이곳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새겠죠.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을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나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은 조금 하향시키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모양새들. 그 다음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유사 충당 비율을 그러니까 뭐 그 현대차에서도 리콜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비용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충당 비용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충당 비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LG화학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단기적인 악재지만 LG화학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편이다.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네, 충당금 과정에서 확실히 불확실성은 있겠다. 왜? 리콜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 이만큼 당신한테 배당하지 않고 내가 회사에서 돈으로 갖고 있을래요. 이게 충당금이란 말이에요. 현대차가 그런 거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뭐 초기 성장 과정의 진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제시를 한 것은 실질적인 삼성증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을 정확히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LG화학의 어떤 잦은 화재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신뢰도를 낮췄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리콜 때문에 충당 비용을 가져간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리콜이 안 생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충당 비용을 뭐 감안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뭐 성장통이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회사의 신뢰도가 낮아져 버리면 그거는 기업의 생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이 얘기한 부분이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업의 신뢰도가 낮아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에서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길 수가 있다는 거, 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 또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LG화학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기 급락 이후에는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완벽한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제대로 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도 꼭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사들이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삼성이 이제 이재용이 석방이 되면서 아주 그냥 네, 본물 치듯이 막 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삼성이 240조 투자 계획을 밝힙니다. 자, 대규모 고용, 대규모 투자 정격. 야, 삼성은 역시 달라.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가석방을 출소한 지 이제 11일 만에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2023년입니다. 뭐 겨우 이제 몇 년 안 돼요. 우리가 21년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22년, 23년이니까 2년 반 정도 남은 건데 요 기간 동안에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사업에 240조 원을 새롭게 투자할 것이다. 이 가운데 국내 투자는 180조 원이고 나머지 60조 원 맞죠? 아니구나. 맞나? 60조 원이요. 이 60조 원은 이제 해외 정도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지난 3년간 전체 투자 금액이 180조 원입니다. 그래서 국내는 130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아예 그냥 넘겨버린 거죠. 역대 최대 규모. 역시 이재용이 손이 커. 뭐 이런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삼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막 쏠려가 있는 모습이 되기도 했고요. 자, 이 240조 원 가운데 150조 원이 어디로 투자되느냐? 반도체 부분입니다. 이 반도체 부분은 무려 150조 원이 새롭게 투자가 되는데 이건 뭐 당연히 수혜주는 삼성전자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기타 등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전체적인 투자 계획을 아예 조기에 그냥 마무리 지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글로벌 1위로 무조건 올려버리겠다, 애플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 아무도 나를 못 따라오게 만들겠어 이런 어떤 계획을 밝힌 거죠. 근데 삼성이 이렇게 말하면 약간 믿음이 좀 가지 않나요?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면 좀 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의 이런 대규모 투자는 삼성전자에게 이런 어떤 좋은 기대감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끌어내려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겠지만 이거를 외국인들이 미리 이용했다라면 의도적인 급락, 그 다음에 밑에서 받아먹는 형태. 자, 이렇게 되면 약간 소름 돋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개인들을 끌어당기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호재성 재료를 통해서 주가 반등이 나와도 외국인들의 어떤 신규 매수를 통한 어떤 포인트, 그 다음에 개인들이 쏟아내는 모양새들 이런 것들의 어떤 비율을 찾아보게 되면 그 흐름을 조금 예측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긍정적이죠. 무려 3%나 올라갔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 급락에서 상승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정도 대형 호재가 터졌다. 우연의 일치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죠. 네. 자, 그럼 수혜주들은 뭐가 있겠느냐? 삼성생명, 일단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삼성 SDI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2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삼성 SDI는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한 부분 때문에 약간 변동성을 겪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역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최정점에 있는 게 삼성물산이 아니겠습니까? 이 삼성 계열사의 큰엄마 역할하고 있죠. 지주사 역할하고 있는 삼성물산. 요 놈이 이제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수혜는 누구다?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 그리고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를 딛고 있는 이런 삼성생명이나 또는 이제 삼성물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지션이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이재용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배당 시즌 다가오게 됩니다.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되긴 됐는데 호재성 재료를 통해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지션도 된 것 같아요. 또 삼성그룹주에만 관심이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삼성과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원익 IPS라든지 한솔케미칼, PSK, 코미코, 웰덱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형 반도체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매출이 40에서 50% 이상인 그런 경우에는 아주 큰 수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하나 머티리얼즈, 유니셈, 테스나, 네페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수혜주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뭐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해서 이야기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그냥 넘어가서 또 이 종목들 다 사야 됩니까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왜? 이런 종목들이 이미 주가가 올라가 버렸다면 그런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땠어요?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면 단기적 상승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의 표시의 구간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그 다음에 대형주 위주의 그런 반등이 나타나게 될 테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통적인 주도주의 부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의 어떤 관심을 꾸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이야기. 자, 위험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15,000포인트 돌파했다.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달라 말씀드렸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LG화학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 요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지난번 악재와 좀 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꿋꿋이 버티면서 악재에서도 계속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번 악재에서는 외국인들이 같이 팔아버렸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이 24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게 되면서 떠들썩한 모습인데,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많이 올랐느냐 아니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다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이 잘 나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이든 시세 폭락이든 값이 싸게 나왔을 때는 단호하게 매수를 하라. 그리고 매수를 한 이후에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즉 시장의 가격 평가가 높아질 때까지 꾸준하게 끈기 있게 언제까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장기 투자의 기본은 그것이다. 네,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분석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싸구나. 뭔가 악재가 나와서 뭔가 대단히 근데 악재, 기업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악재는 안 돼요. 대신에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통해서 주가가 팍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진 주식은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기업인데 시장 때문에 빠졌어. 뭔가 다른 이슈 때문에 빠졌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싸게 나왔다면 매수를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것이 아주 쉽다는 이야기죠. 아주 쉬운 투자. 아주 쉬운 투자는 장기 투자. 그리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투자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체적으로 뉴스가 나쁜 건 없죠. 긍정적인 부분들. 단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는
느긋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잡아가시면 되겠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수급의 동향이 이제 더 추가적인 매수 쪽으로 유입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장 초반에 상승 이후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그런 정도만 잘 고민해서 생각해서 투자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을 기대해 보면서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